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죠. 바로 달러 강세장에서 한국 투자자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입니다. 요즘 환율 뉴스만 켜도 1달러에 1,400원 돌파, 1달러에 1,500원 가나, 환율 급등, 이런 말들이 자주 들리죠. 실제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달러 강세라는 상황이 그냥 뉴스가 아니라 내 자산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상황을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커피 한잔 하시면서 같이 천천히 이야기해 보시죠. 먼저 달러 강세가 왜 일어나는지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달러가 강세다라고 말할 때는 사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예전엔 1달러가 1,100원이었는데 지금은 1,400원이다? 그럼 달러가 강해진 거고 원화는 약해진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대표적인 이유는 딱 세 가지예요. 첫째, 미국 금리 상승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 돈이 수익률이 높은 미국으로 몰려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고 달러 값이 올라갑니다. 둘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에요. 전쟁이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줄이고 달러 같은 안전자산으로 피신합니다. 이때도 달러가 강세를 보이죠. 셋째, 한국 경제 자체의 약세 요인이에요. 수출 둔화, 무역 수지 적자, 금리차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해집니다. 즉, 지금의 달러 강세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자금의 흐름, 경제 체력, 투자 심리가 모두 얽혀 있는 결과예요. 달러 강세가 한국 투자자에게 주는 영향. 자, 이렇게 달러가 강세일 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보다 영향이 정말 다양합니다. 첫 번째, 해외 주식 투자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에 1달러에 1,200원일 때 미국 주식을 1만 달러치 샀다고 합시다. 약 1,200만 원. 그런데 지금 환율이 1,400원이 됐어요. 주식 가격이 변하지 않았어도 환율 차이만으로 원화 기준 평가액이 200만 원이나 늘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환차익이죠. 반대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주가가 그대로여도 원화로 환산했을 때 수익이 줄 수 있습니다. 즉, 달러 강세는 해외 자산을 들고 있는 사람에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원자재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입니다. 한국은 에너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죠. 달러가 강해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결국 소비자 물가도 오르게 됩니다. 이건 투자 환경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죠. 기업 실적이 악화되거나 소비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국내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입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빼서 본국으로 가져가기도 해요. 또 개인 투자자들도 이럴 때는 달러 사놔야 하는 거 아냐? 라는 생각에 원화 자산 투자를 줄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주식 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한국 투자자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저는 크게 4단계 전략으로 나누어서 정리해 볼게요. 1단계. 무리하게 달러 추격 매수는 피하자. 달러가 오르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달러 사야지. 하면서 무턱대고 환전하거나 달러 ETF를 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세가 꽤 진행된 상황에서 추격 매수는 위험해요. 환율도 결국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사면 나중에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때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달러 자산을 전혀 안 가져가는 것도 위험해요. 중요한 건 분할 접근과 장기적 관점입니다.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시간에 걸쳐 천천히 비중을 늘리는 방식이 좋아요. 2단계. 달러 강세의 수혜 자산에 주목하자. 달러 강세는 모든 자산에 부정적이진 않아요. 대표적으로 미국 주식, 달러 표시 채권, 글로벌 수출 기업 등이 수혜를 볼 수 있죠. 특히 S&P 500이나 나스닥 ETF 같은 미국 지수 ETF는 달러 강세에 따른 환차익과 주가 상승이라는 이중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또 달러로 자산을 보유하면 향후 원화 약세가 이어질 때 자산 방어에도 도움이 됩니다. 3단계, 국내 자산도 균형 있게 가져가자. 달러 강세라고 해서 모든 돈을 해외로 보내는 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경우 해외 자산에서 환차손이 날 수 있고 반대로 국내 자산이 다시 빛을 볼 수도 있어요.
따라서 국내와 해외를 균형 있게 가져가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50대 50 혹은 60대 40 비중으로 나눠서 상황에 따라 조금씩 조정해주는 식이죠. 4단계, 환율 흐름을 투자 시그널로 활용하자. 환율은 단순히 뉴스거리가 아니라 투자의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러가 급등하는 초입에는 해외 자산에 기회를 주지만 이미 너무 오른 구간에서는 경기 둔화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또 달러 약세 전환은 위험 자산 랠리의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환율을 그냥 환전할 때 보는 숫자로만 생각하지 말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핵심 변수로 활용해 보세요. 실제 투자 전략 예시 마지막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투자자 A씨를 예로 들어볼게요. A씨는 현재 1억 원의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달러 강세가 이어지자 A씨는 자산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40% 미국 ETF, S&P 500, 나스닥 100 등, 20% 달러 예금 or 달러 MMF, 30% 국내 우량 배당주 10%, 현금 비중 유지. 이렇게 하면 환율 상승 구간에서는 해외 자산과 달러 자산이 방어 역할을 해주고 국내 시장이 회복될 때는 국내 주식이 성장성을 제공합니다. 또 일부 현금을 남겨둠으로써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응할 여유도 생기죠. 마무리.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정리해볼까요? 달러 강세는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다. 한국 투자자는 환차익, 인플레이션, 투자 심리 등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 무작정 추격 매수보다는 분할, 균형, 장기 전략이 중요하다. 환율은 투자 판단의 중요한 시그널로 활용할 수 있다. 지금처럼 달러가 강세인 시기에는 공포에 휩쓸리기보단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투자자가 결국 이깁니다. 여러분도 환율 흐름을 잘 읽고 자산을 잘 배분해서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에 제가 작은 길잡이가 되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